장지현의 원투펀치 220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굉장히 재밌는 걸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감독에게 팽당한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재미와는 별개로 저희가 요게 녹화 시점과 나가는 시점을 고려해서 시의성이 조금 없어도 좋을 이야기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뭐 챔피언스 리그 예를 들어 뭐 조편성 이런 건 또 다음에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거였어요? 네, 아니 그 때문에 한 거. 요청이 있었어요. 네. 아, 저는 왜냐면 사실 일주일만 조금 네. 늦게 오셨으면 팽당할 뻔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한 줄 알았거든요. 방송이 정말 좋아졌어요. 방송 좋아졌네요. 네, 장 의원님 안 네. 계신 동안 진짜 좋아진 거예요. 팽당한 선수 1호 장지현 선수. 그렇죠. 이거 했어야 제가 되는데. 프리랜서긴 한데 유일하게 계약이 돼 있는 게 다음이에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다른 중계 같은 경우는 팽당할 수 있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애가 있다 보니까 민감해졌어요. 저 이 주제 딱 보고 저는 너무 재밌다고 느꼈어요. 감독에게 팽당한 선수.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조하트겠죠. 네, 지금 사실 조하트 선수 때문에 또 이 주제를 했어요. 저는 이 주제 딱 하고 떠오르는 인물이 팽윤숙 씨였는데 팽윤숙 씨. 여러분 1부하고 2부 보고 장지현 위원님이 아 폼이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저희 다음 관계자분들 편집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조하트 선수 때문에 사실 이 주제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추구하는 지금 축구와 조금 덜 어울린다는 그런 어떤 판단인 것 같죠. 이제 아무래도 브라보 선수가 이제 입단이 됐으니까 조하트 선수와 브라보 선수가 공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맨체스터 시티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트가 이 구해냈던 경기들도 주마등처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골키퍼를 과연 그렇게 해도 될지라는 약간의 분명히 좀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전술은 감독이 만드는 거고 지금부터 또 맨체스터 시티는 과르디올라의 시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역시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하는 또 골키퍼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어디로 가게 될 것 같으세요? 조하트 노리는 선수요. 데는 많을 네.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조하트 같은 경우는 이제 펩 감독의 성향상 맞지 않는다 해서 지금 뭐 방출설까지 나온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방송 기준은 이적 시장이 지금 딱 나가면 이제 끝났겠죠? 아직은 저희는 모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브라보 키퍼가 지금 영입이 됐잖아요. 네. 오늘 녹화 기준으로. 글쎄요, 조하트 키퍼가 위험해진 것만은 사실인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펩 감독이 원하는 그런 빌드업에 대한 키퍼 빌드업까지 요구하는데 문제에 대해서 조하트가 그 정도까지 능력이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한 상황 아닌가. 다른 조하트 키퍼의 여태까지 시티에서 유스 시절부터 쭉 팀에 공헌했던 부분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키퍼로서 가지고 있는 선방 능력이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는 조금 신중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결과는 나왔겠지만, 네, 개인 생각입니다. 네, 과연 조하트 키퍼가 맨시티에 남았을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정말 이적을 했을지는 뭐 지금쯤이면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조하트 선수 말고 이번엔 진짜 우리가 결과를 아는 선수들, 진짜로 팽 당한 선수들은 누가 있죠? 저는 저 팽에 관해서 좀 써왔는데 요만큼 써왔습니다. 한 그런데 의원님이 준비를 좀 많이 해. 이 가운데에는 자팽도 있고 역팽도 있고 쌍팽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팽은 자기가 자기를 그냥 알아서 팽하고 나 떠나갈래. 네. 그럼 나 역팽은 더 이상 안 뭐죠? 할래. 삐진 거예요. 역팽은 감독이 선수를 팽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감독이 팽이 됐습니다. 역팽도 있습니다. 역팽도 있고요. 네, 역팽도 있고 쌍팽도 있어요. 한번 크게 싸우고 둘 다 같이 떠납니다. 아, 쌈팽. 네. 야, 이거 인생사네, 인생사. 네. 자, 그럼 자팽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팽이요. 자팽일 수도 있고 뭐 좀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자팽인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자면 2002 한일 월드컵 장소는 한국이 아니라 사이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사이판 사건. 로이킨과 믹 메카시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일랜드가 이때 정말 네덜란드를 탈락시켜가면서 아일랜드가 이제 한일 월드컵에 본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선을 위해서 사이판에서 이제 훈련을 했어요. 아일랜드가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였는데 여기서 이제 로이킨 선수가 떠난 사건 유명한데
이때 이제 어떤 언론 표제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집에 갔노라. 아이고. 뭐 그렇게 돼서 아일랜드에서 당시에 유일하게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평가받던 팀의 아주 지주 같은 로이킨 선수가 떠났는데요. 이 로이킨 선수와 이제 믹 메카시 감독은 사실은 로이킨 선수가 조금 더 어렸고 이제 메카시 감독이 그 아일랜드 팀 주장할 때부터도 별로 그때부터 안 좋았는데 이때 특히 이제 로이킨 선수가 계속 아일랜드 축구협회가 이 큰 대회를 앞두고 정말 준비 같은 거 어떤 심지어 장비 같은 거 뭐 이런 거 제대로 마련을 못하고 준비를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로이킨 선수가 이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믹 메카시 감독과의 또 개인 감정까지 겹쳤고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로이킨 지지파도 생겼고 메카시 감독 지지파도 생긴 상황에서 로이킨 선수가 거의 이제 자기를 이제 자팽을 해버렸죠. 나 떠나갈래. 그런데 이때 이제 마지막 그 싸움에서 그 로이킨 선수가 메카시 감독에게 했던 그 언행은 네. 그 나중에 나이얼 퀸이라는 왜 이때 또 아일랜드 노장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선수가 나중에 밝힌 것을 보면은 거의 이거는 한 10분 동안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거기서 이제 입에 담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해보자면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이킨 선수가 메카시 감독한테 나는 너를 선수로도 평가하지 않았고 감독으로도 평가하지 않으며 사람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왔노라, 자팽 사례입니다. 자팽. 집에 갔노라. 자, 자팽 대표적인 케이스 로이킨 선수 있었고요. 오히려 로이킨 얘기하니까 퍼거슨 감독하고 헤어질 때는 쌈팽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보이지 않는 로이킨 선수가 또 퍼거슨 감독을 자극한 공격을 게 많이 있죠.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죠. 공격을 또 많이 했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또 로이킨이 맨유 떠날 때는 약간 쌈팽이 되지 않았나. 근데 물론 이제 나이도 좀 차고 전체적으로 좀 활동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로이킨이 팽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맨유를 오랜 기간 이끌었던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약간 충격적이었죠. 이것도 팬들에게는. 네. 로이킨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근데 이제 팽 이거를 좀 이제 대충 이렇게 쓰다 보면은 감독들 중에서는 좀 많이 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알렉스 퍼거슨, 카펠로 파비오 카펠로, 그런 감독들이 계시죠. 마르첼로 리피 뭐 많이 등장하는 감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와서는 예를 들어 뭐 과르디올라 감독도 지금 바르셀로나 때 뭐 질라탄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과르디올라 감독도 여기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특정 감독들이 선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많이 등장하는 경향의 감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두 감독 얘기하면 그냥 생각이 드는 선수가 역시 카펠로는 그 한창 갈락티코로 무장이 됐던 스타 군단에 카펠로 감독이 들어갔을 때 역시 베컴 선수. 사실 베컴 선수의 이 장기가 예전에 뭐 팬들은 오른발 킥입니다. 많이 뛰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량도 좀 줄어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역시 베컴 선수를 팽 시키면서 이제 미국 무대로 갔는데. 근데 나중에 그게 한 판 더 벌어져요. 그게 2연 팽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카펠로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 감독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한 번 더 벌어집니다. 또 팽? 네, 그때도 팽이죠. 이때 사건이. 맞아요. 예, 그때도 예, 팽이고 이연 팽. 스탐 선수가 옛날에 98년 이제 월드컵 때 엄청 잘했잖아요. 뭐 이래갖고 그때 당시 이적할 때는 진짜 거의 최고 몸값으로 맨유에 갔는데 수비수 수비수로서. 중에서. 네. 근데 몇 시즌 잘하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약간 스탐이 이제 인터뷰에서 약간 실수를 한 부분이나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자서전 파동이에요. 유명한 뭐냐면 예. 그래서 사실은 선수를 영입할 때 상대 구단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스탐 선수가 그거를 퍼거슨이 과거에 나를 영입할 때 사전에 사실은 나와 접촉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써버렸어요, 책에다가. 퍼거슨 감독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당시 벵거 감독이나 이제 다른 클럽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을 그렇죠. 때였거든. 근데 스탐 선수가 그거를 증언을 해버린 셈이 돼버려가지고 거기서 먼저 생각난 선수가 저는 사실 무관심팽입니다. 무관심팽. 무팽. 예, 그 무팽. 제일 슬프다는 무팽. 예, 박주영 선수. 결국은 무관심팽이 됐어요. 기회조차 없었죠. 네. 네, 그래서 그냥 계약 기간을 어쨌든 소비를 했고 동팡저우 이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나모토 잠깐 뛰어서 활약을 한 전 조금 일정 짧은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선수들 아시아 선수들은 약간 그런 케이스죠. 근데 동팡저우나 이나모토는 사실은 약간 마케팅적인 성격이 좀 강했었지만 박주영 선수는 사실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베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당시에 이제 수석 코치를 지냈던 케이로스 포르투갈 분인데요.
키르 코치가 이제 추천을 해서 포르투갈의 노수차 출신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다.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네, 엄청나게 포거슨 감독에게 칭찬을 해서 포거슨 감독이 케이로스 믿고 영입한 케이스입니다. 베베는요. 한 경기 풀어나 봤더니 이게 뭐 속칭 이 무대에서 뛸 레벨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관심팽 됐죠. 아까 이연팽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연팽 유명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팽. 마르첼로 리피와 로베르토 바지오입니다. 네. 이거는 리피아 바지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시 축구사적으로 좀 큰 인물로 왔습니다. 약간 과거로 지금. 가네요. 네, 마르첼로 리피와 로베르토 바지오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바지오 선수도 여러 팀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정말 이 실력에 비해서는 정말 한 군데 있지를 아니하고 정말 많은 팀을 돌아다녔는데 리피 감독도 사실은 여러 팀 많이 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구는 둥그니까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발생했을 때는 바지오 선수가 그 뼈 아픈 그 94년 월드컵 이제 실축 그거 이후에 이제 직후예요. 그 직후에 이제 유벤투스였는데 거기 이제 리피 감독이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피 감독이 그때 구상은 바지오에게 덜 의존하는 팀을 만들고 싶다는 구상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리피 감독에게는 좀 때맞춤이게도 바지오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때 리피 감독은 알렉산드로 델피에로 선수가 이제 뜨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델피에로 선수가 또 마침 뜨고 있고 자기 구상에도 원래 바지오 선수 의존도를 줄이려고 그랬는데 바지오 선수는 부상을 당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비알리, 라바넬리, 델피에로 이제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 리피 감독이 이때부터 약간 이제 바지오 선수와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90년대 말에 인터밀란에서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바지오 선수가 이제 인터밀란에 있고 리피 감독이 또 인터밀란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훨씬 더 그 이전보다도 좀 첨예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뭐냐면 이건 바지오 선수의 주장입니다. 이제 바지오 선수의 입장에서 바지오 선수의 말에 의하면 리피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네가 좀 듣고 나한테 얘기해 줄래? 라고 했대요. 네.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바지오 선수 듣기에는 라커룸에서 내가 스파이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지오 선수가 그거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서 리피 감독은 그 다음부터 바지오 선수를 잘 쓰지 않았다. 그런 물론 이때는 이제 인터밀란이 또 뭐 비에리, 뭐 호나우두 또 다른 좋은 공격수들도 많았던 시절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바지오의 인터밀란 생활은 그 리피 감독의 제안을 거부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지오 선수가 다른 선수들 다 부상일 때 리피 감독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또 맹활약도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마르첼로 리피와 로베르토 바지오의 관계도 그 팀을 달리하면서 이연팽의 관계가 있는 사이입니다. 바지오 선수가 참 이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뭐 마돈나도 한때는 바지오 선수를 아주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지오 재능에 비해서는 감독들과는 참 이제 커리어를 보면은 제대로 사귀지는 좀 못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한다 하는 명장들과 대체로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시기가 많은 좀 불운했던 바지오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 팽글러? 약간. 약간. 네, 약간 그게 있어요. 재능에 비해서. 전문 네. 자 그렇다면은 역팽의 얘는 또 뭐가 역팽이 있을까요? 뭐였죠? 염탱이? 그 두 개 말씀드릴게요. 네. 장지현 의원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루드 굴리트가 시어러 사건 그렇죠. 얘기하시는군요. 네. 루드 굴리트 대 알란 시어러인데요. 뉴캐슬 감독 시절. 90년대 말에 루드 굴리트 감독이 이제 뉴캐슬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루드 굴리트 감독이 시어러 선수를 당시에 굴리트 감독의 뇌리에는 시어러가 과대 포장된 선수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네. 너무 추앙을 실제로. 받으니까. 그리고 뉴캐슬에서. 정말 이적료도 너무 비쌌었고 뉴캐슬 넘어올 때. 그때 이제 시어러 선수뿐만 아니라 뭐 던컨 퍼거슨이라든가 로브 리라든가 로버트 리라고 또 있었어요. 뉴캐슬에. 네, 그런 선수들을 대부분 좀 홀대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터진 사건이 썬덜랜드와의 그 유명한 타이니어 더비에서 뉴캐슬 홈에서 했는데 시어러와 던컨 퍼거슨을 제외했어요. 그러고 졌어요. 그게 이제 한 10년 만에 그때 썬덜랜드한테 네. 그리고 빈치 나서 안 찼죠. 3일 후에 굴리트 감독이 구단으로부터 팽을 당합니다. 네. 이게 역팽입니다. 그러니까 굴리트 감독이 본인이 엄청 스타잖아요. 그래갖고 첼시에 영입됐다가 첼시 감독하다가 이제 뉴캐슬로 갔거든요. 근데 여기에 뉴캐슬 지역 갔더니 사투리 엄청 심한데 여기에 신이 한 명 있는 거야. 뉴캐슬에.
앨런 시어로. 굴리트 따위는 뭐 거의 이 시어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굴리트가 약간 삐진 게 있었어요 네. 당시에. 자기는 신처럼 대우를 받아서 여기 프리미어리그 왔는데 네. 여기에 자기보다 더 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삐진 게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가 팽당했죠. 아이고. 아리고 사키와 마르코 반바스텐도 있습니다. 반바스텐과 그게 사키. 뭐냐면은 그 굴리트 반바스텐 레이카르트까지 해서 오렌지 삼총사 전설적인 밀란의 오렌지 삼총사인데 팬 관계가 설마 있을까 합니다만 이게 좀 있었어요. 밀란의 그 당시 베를루스코니 이 구단주 아닙니까? 근데 베를루스코니에게 이 오렌지 삼총사는 너무도 자랑스럽고 너무도 긍지를 심어준 진짜 아들들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베를루스코니는 반바스텐 선수만큼은 진짜 아들이에요. 정말로 반바스텐을 좋아하고 친했는데 이 베를루스코니 구단주가 이제 가면 갈수록 사키 감독의 어떤 전술적 판단이라든가 이런데 사사건건 좀 간섭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리고 사키 감독이 그 이제 챔피언스리그 2연패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시즌에 요때 이제 반바스텐 선수가 사실은 부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부상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그게 좀 우려가 또 되고 하면서 사키 감독이 반바스텐 선수의 출전 시간을 줄여요. 그런데 이제 반바스텐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뭐 상태가 멀쩡한데 왜 나를 출전을 안 시키냐. 근데 여기에 이제 베를루스코니 이 구단주가 또 끼어드는 거죠. 왜 쟤는 반바스텐을 출전을 줄이냐. 이제 여기서 결국은 누가 나가게 되느냐 하면 사키 감독이 나가요. 이 시즌은 이제 AC 밀란의 그 황금기가 이 시즌만큼은 이제 그렇게 빛난 시즌이 아니에요. 사키 감독의 마지막 시즌은. 그러면서 이제 카펠로 감독으로 이제 감독은 대체가 됐고 결국은 베를루스코니와 반바스텐 조합이 사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승리를 거둔 건데 사키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게 반바스텐 출전 시간을 좀 줄였다가 오히려 이제 역행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최근 얘기를 좀 하면 사실 팽당한다는 게 이제 그렇게 약간 스탄데 약간 불화설도 있고 이래서 팽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베스트에 들질 못해서 팽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청용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는 거의 팽이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거의. 그래서 올 시즌에 이제 기회를 다시 얻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인데 떠나고 나서 잘한 사례도 있고. 오히려 팀을 떠나고 나서 그 팀에서 잘한 선수. 네, 치차리토 이런 스타일. 치차리토 네, 맞아요. 하비에르 헤르난데스는 사실 주전에서 조금 처음엔 기회를 좀 받다가 밀리다가 결국은 레버쿠젠 가서 확 지금 골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바날 감독도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많은데요. 바날 바날도 치차리토, 많죠. 바날 앙헬 디마리아. 앙헬 디마리아도 그랬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샤막 같은 선수는 결국은 이제 약간 팽당해서 거의 출전 기회 선발 기회를 못 얻다가 그래서 다른 팀에 좀 보내봤더니 크리스탈 팰리스 가서도 잘 못하네요. 그러니까 네, 샤막 선수는 그냥 못해서 팽을 당한 거다. 뭐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팽 당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경우도 있고 네. 그냥 약간 아직은 기회를 잡지 못한 선수들도 있고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쌍팽. 쌍팽이요. 같이 튕겨져 나가는 쌍팽. 이거는 쌍팽.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맞았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카펠로 감독과 파올로 디카니오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96년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네. 1996년 여름에 이때 AC 밀란이었어요. 카펠로 감독도 그렇고 디카니오 선수도 그렇고 밀란이었는데 중국으로 가서 프리시즌 평가전들을 치르고 있을 때예요. 이때 디카니오 선수를 전반전에 그냥 교체를 시켜버립니다. 카펠로 감독이. 그래서 디카니오 선수가 제발 나 좀 끝까지 뛰게 좀 놔두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카펠로 감독이 이게 팀의 이 포메이션과 밸런스가 있으니 너는 이제 빠져야 돼 라고 했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 옮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너는 꺼져라, 너는 어디로 꺼져라, 너는 저기로 꺼져라, 뭐 그런 것의 연속이에요. 그거 친한 아나운서 잘하는 그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삐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다 말들이. 제 전문 분야.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디카니오 선수가 이 사건 이후에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셀틱으로 갑니다. 스코틀랜드로. 그리고 카펠로 감독도 사실은 이때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이 됐었어요. 그래서 카펠로 감독은 이때 이제 밀란 있다가 레알에 한 시즌 가거든요. 이제 카펠로 감독은 레알로 가고 디카니오 선수는 이제 스코틀랜드로 가는데 크게 한판 싸우고 모든 스태프들 막 선수들 다 보는 앞에서
정말로 아주 대단한 싸움을 하고서 서로 나갑니다. 둘 다 밀란을 떠나게 되고 디카니오 선수는 이때부터 이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재밌게 축구를 했죠. 예. 남은 선수들은 참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네요. 둘 다 갔어. 얘들아 이제 우리 약간 축구하자. 그게 카펠로 감독이 약간 저 뭐랄까요? 너무 규율. 네. 이게 좀 약간 재미는 없죠. 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을 따지다 보니까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갈락티코 있을 때도 자기 로마 시절에 아주 잘 키워놨던 카사노 선수를 데리고 와서도 결국 카사노 선수가 뭐 사생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불성실한 태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원해서 데리고 온 선수도 결국 팽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엄격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뭐랄까요, 좀 정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카펠로 감독이 그런 이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폰팽이 하나 있습니다. 폰팽? 폰팽. 혹시 설마 전화로 팽을 전화가 통보한 거예요? 팽의 이유가 됐습니다. 어? 이거 유명한 거예요. 네. 뭐죠? 조세 무리뉴 감독과 이케르 카시아스 선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네, 거기 이거는 때문에 최근 일이니까 팬들도 많이 아시죠. 이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폰이었는데 먼저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이 처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감독도 하려고 했었다가 바르셀로나로부터 거절당하고 정말 바르셀로나를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레알 마드리드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온 무리뉴 감독이 초기에는 바르셀로나에게 많이 이제 대패도 있고 막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이제 전술을 또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제 다음 경기는 정말 잘해야지. 뭔가 좀 바꿔봐야지. 한번 바르셀로나가 예측 못한 수를 한번 써봐야지. 했는데 그게 경기 전에 언론에 나왔어요. 그 무리뉴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포메이션이. 이거 지금 라커룸에 스파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이제 의심 용의자로 지목됐던 게 카시아스 선수예요. 카시아스 선수 또 이제 미모의 여친이 있는데 이 여친이 또 언론인이에요. 그래서 카시아스 선수와 이 여친에 의해서 뭔가 이 라커룸에서 무리뉴의 전술이 새나간 거 아니냐라는 그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또 했어요. 근데 이때 정말 얼마나 엘 클라시코가 첨예했습니까? 심지어 이제 무리뉴 감독과 그 고 티토 빌라노바 이제 뭐 찌르고 뭐 이제 이런 사건까지 났는데 이러고 막 몸싸움이 엄청 났어요. 근데 이때 이제 폰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카시아스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일부 선수들하고 어린 시절부터 친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르셀로나의 상징이라는 또 사비 선수, 차비 에르난데스 선수와 친한데 카시아스 선수가 뭐 전화를 했다고 하죠 이때. 차비 선수 등에게 우리 스페인 축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싸우진 말자 뭐 이런.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카시아스 선수는 나름의 또 명분은 있겠죠. 당연히 또 스페인 대표팀에서 계속 같은 성공을 일궈내온 사이고 뭐 스페인 대표팀이 사실 2000년대 후반부터 잘 나간 이유도 예전보다는 이 갈등 같은 것이 잘 봉합이 됐기 때문에 잘 나갔기 때문에 또 카시아스 선수가 나름 자신은 이제 평화주의자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카시아스는 배신자예요. 이거를 자꾸 이 첨예한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 사실은 이게 또 레알이 바르셀로나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무리뉴 감독은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시아스 선수가 여기서 선수들을 뭔가 좀 물렁하게 만드는 듯한 그런 이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폰 하나가 사실은 또 카시아스 선수에게는 치명적이었고 여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카시아스 선수 자체의 폼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무리뉴 감독도 더 큰 명분이 거기서는 이제 생겼죠. 거기서 이제 무리뉴 감독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카시아스는 뭐 아무렇게나 말해도 좋다. 자기가 나보다 델보스케를 더 좋아하건 자기가 나보다 마누엘 펠레그리니를 더 좋아하건 카시아스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좋은데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나는 디에고 루페스가 더 좋거든.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지금 한 의원님 얘기 듣고 딱 생각났어요. 또 어떤 하나. 사건이요? 올 시즌 맨체스터 더비가 아주 재밌을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질라탄 대 펩. 그렇죠. 네. 네. 시티의 펩 감독과 질라탄. 거기 무리뉴 감독이 지금 있잖아요. 맨유에는. 말씀해 주시죠. 나는 질라탄이다. 책을 바르셀로나 보시죠. 예, 바르셀로나 시절에 펩 감독과 질라탄. 한 의원님께서 한번 얘기를 잘 해주시고. 뭐 눈도 못 마주치는 겁장이 뭐 이제 질라탄 선수가 과르디올라 감독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어떤 고급 차를 사놓고
그 싼 차처럼 쓴다. 과르디올라는 나를 그렇게밖에 쓸 줄 모르는 감독이고 과르디올라가 맨날 훈련장 오면은 얘기하는 거는 뭐 패스 메시 뭐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메시야 2시. 그러니까 질라탄 선수는 2인자가 되고 싶은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2인자가 되고 싶은 캐릭터는 아닌데 심지어 거기다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그때 한창 가짜 9번, 폴스 나인이 아주 메시 선수로 인해서 꽃을 피우려고 하는 때인데 이미 뭐 그 시도를 해왔습니다만 메시 선수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 너는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너의 출장 기회는 다음 시즌부터는 더 팍 줄어들 수가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나가란 얘기죠. 거기서 이제 질라탄 선수는 이제 과르디올라 겁장이 하면서 이제 나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팽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던 정통 축구 이야기보다는 살짝 이제 좀 이 외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다음 스포츠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팽당하는 건지 아닌지 참 살짝 걱정이 되는데 보통 이제 팽당하는 유형들이 네. 자존심이 센 사람, 질라탄 같은 경우는 질라탄이 펩을 팽을 시킨 겁니다. 네. 저는 그렇죠. 네, 본인. 자존심이 안 세거든요. 자존심 네. 세세요? 아, 저는 별로 안 자존심 세세요? 그냥 뭐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빌까요? 다음 스포츠. 저희 팽하지 말아주려고. 저는 저 다른 얘기 안 하고 네. 제가 독신이었으면 저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지금 애가 있다 보니까. 네. 원투펀치 오래 하셔야겠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 주제 재밌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하지 말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축구팬 여러분들이 저희 팽하지 않길 바라면서 원투펀치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를 팽하지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팽하지 않으면 저희는 언제까지 간다고요? 한준이 장준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봬요.